독일 이모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검사들이 비리하면 동료 검사들한테서 제일 먼저 비판받아 견디지 못하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검사들이 무슨 비리에 연루됐다 그러면 동료 검사들한테 눈총을 받고 저런 놈이 어떻게 검사를 해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검사를 계속할 수 없어요. 누군가 뭔가 잘못을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일단 동료들이 그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같이 말도 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놈이 어떻게 우리 조직에서 같이 일해 이렇게 되죠. 이재승 교수가 쓴 국가범죄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검찰청 문제, 허가받은 범죄 집단의 문제, 국가범죄를 어찌할 것인가. 국가범죄는 법전에 없는 말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설명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가범죄를 설명하기 전에 국가의 존립 이유를 묻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사회개혁론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들의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방편일 뿐이다. 국가란 조직은 수단이야. 조직은 하여튼 무조건 다 수단인 거야. 도구요. 방편이죠. 17쪽에 나옵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주변부를 누르는 악몽이 국가라고 가르쳐준다. 국가 이념은 국가가 만인을 평등하게 보호하는 장치라고 미화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치라고 폭로한다. 우리는 청산되지 않은 국가범죄와 인권 침해를 앞에 두고 누그러뜨릴 수 없는 분노와 어쩔 수 없는 용서 사이에 서 있다. 용서해줘야 되나? 아니면 저들을 진짜 능지처참을 해야 되나? 이런 양자 사이에 갈등하는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 사면은 망각에서 나오고 암네스티가 사면이죠. 그것은 암나스티아라는 옛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은 망각. 그러니까 사면은 망각에서 나오고 망각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렇게 이재승 교수가 쓰고 있습니다. 619페이지에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는 궁극적인 해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인간적 비참을 지상에서 제거할 것이다. 그것은 균질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와 분산적이고 공동체적으로 공유되는 권력에 기초한 정치 사회일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국가범죄의 재발을 막는 궁극적 해법이 뭐냐? 인간적인 비참을 지상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가난해지는가? 그것은 국가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빈곤한 사람이 있는가? 왜 삶이 비참해지는 나락으로 떨어진가? 그것은 누군가가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균질한 삶을 보장하는 경제와 분산적이고 공통제적으로 공유되는 권력에 기초한 정치사회일 것이다.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비참을 재수나 운명으로 방치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개인의 자주적인 삶을 북돋는 공동체를 건설할 때 비로소 국가폭력은 소멸할 것이다. 분배적 정의나 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다. 우리 한국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2009년 UN 사회권위원회, 이게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라는 이 긴 이름의 사회권위원회, 줄여서 사회권위원회, 정식 이름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이렇게 길게 영어로도 써 있고 한국말로도 원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UN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고도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고성장 저사회권 국가라는 딱지를 붙였어요. 한 사회가 당면한 실질적 부정의와 불평등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항쟁적, 서로 싸우는, 투쟁하는 그런 항쟁적 정치 구조가 극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지금 그렇죠. 우냐 좌냐, 국힘이냐 민주냐, 극단적 뿌리를 내리고 항쟁적 정치 구조가 극단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기득권 세력은 비상시에는 집단적 사륙으로, 평화시에는 조용한 수탈로서 저항을 억압했다. 딱 우리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약소국으로 주저없이 전가하는 것이 세계의 역사였다. 따라서 집단적인 인권 침해를 막는 방법은 결국 평등한 삶을 국내적, 국제적으로 보강하는 전 지구적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러면 복지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라는 말은 독일에서 일반적으로는 복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결국 평등과 정의가 없다면 화해와 치유도 불가능하다.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내가 이재승 교수를 아주 칭찬했어요.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국가범죄를 이제 청산하자는 거야. 어떻게 청산하냐? 지금 얘기했던 바대로 이렇게 청산하자는 거야. 강대국들이 자신의 위기를 약소국에 주저없이 전가하는 것이 세계의 역사다. 미국이 그래왔어요. 따라서 집단적 인권 침해를 막는 방법은, 지금 인권이 침해돼. 이게 그러니까 이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공동체로부터 누군가의 빨대에 의해서 등골이 지금 빨려 나가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거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얘기는 집단적 인권 침해를 막는 방법은 결국 평등한 삶을 국내적, 국제적으로 보강하는 전 지구적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다. 내가 평생을 가르쳐오고 평생을 이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평등과 정의가 없다면 화해와 치유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 책이 끝납니다. 이 책이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강의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